안녕하세요. 강해TV 사회문화 16회차 강의입니다. 저는 전정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대단원 4단원 사회불평등 파트가 마무리되는데요. 도표 그래프 중에서도 패턴이 있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사회보장제도. 이제 자이스토리 기준으로는 소목차 R 사회복지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 사회복지제도라고 타이틀이 붙어져 있는 세 문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푸실 때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24학년도 기출문제는 사용 불평등 문제가 구모부터 사라지면서 계산 문제가 좀 들어왔고요. 그 이전에 23학년도, 22학년도의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 문제는 어떤 지역의 인구를 구해놓고 그 비율을 곱해서 해당 복지제도, 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를 구하는 식으로 계산이 좀 더 복잡하고 또 어떤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시소 공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4학년도 기출은 예년 기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6월 모의고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답률 50%네요. 갑국은 정부 예산만을 재원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건 선별적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와 같은 땡땡연금, 선별적이면서 연금 형태로 주어지는 거는 기초연금이죠. 특히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죠. 그리고 뒤에 계속 보시면 연금 지급액을 놓고 A안과 B안을 검토 중. 그러니까는 A안, B안 둘 다 공공부조라는 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연금이라는 건 전제가 되어 있고 지급액 관련해서 A안이냐 B안이냐 뭐 이렇게 선택하는 상황으로 보이죠. 이제 뒤에 표를 보시면 기타 가구는 여기 이제 기타 가구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잘려져 있죠. 수치가 없어요. 그리고서 1인 가구하고 부부 가구만 가구수로 수치가 주어진 거고, 여기에는 이제 상대적 빈곤율 퍼센트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 가구수의 퍼센트를 곱했을 때 해당 복지제도의 가구 수가 나오겠죠. 수급자 수가 나오겠죠. 조심하실 거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1명,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2명으로 가구 수를 구한 다음에 1인 가구는 그대로 가구 수가 인구수가 되지만은 부부 가구는 가구 수에 곱하기 2를 해야 인구수가 나온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이렇게 하얀색이 인구수예요. 인구수로 그대로 가지만 부부 가구는 여기가 2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곱하기 40%면은 80만 가구가 되겠죠. 80만 가구에서 곱하기 2를 해야지만이 인구수가 나온다는 거. 가구수 곱하기 인구수 하려면은 이제 부부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선택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 맨 위에 가구수 슬래시 인구수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분모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분수꼴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앞에는 가구수, 뒤에는 인구수를 표시한 거예요. 이게 좀 분수꼴이 아니에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공공부조였죠? 틀렸죠. 상호부조는 서로 돕는다는 건데,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100%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 동그라미 기억은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맞죠? 공공부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난이 이미 발생하고 그 가난을 입증해야지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죠. 디귿에
A안 시행 전후의 상대적 빈곤 가구수, 가구수네요. 가구수는 1인 가구하고 부부 가구 비교를 해보면 1인 가구는 50만 가구에서 25만 가구를 빼면 되고 부부 가구는 80만 가구에서 40만 가구를 빼면 되는 거니까 디귿 맞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정답은 나왔어요. 밑에 선택지가 둘 매칭이 되는 거니까 니은 디귿 정답 3번으로 이제 골라지는 거고 마저 리을 보시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부 가구 인구수가 나왔네요. A안을 시행할 경우가 B안을 시행할 경우보다 10만 명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안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에 지금 부부 가구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안 같은 경우에도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가구수에. 그러면은 A안이 20만 명이 많습니다. 가구 수만 봤을 때는 10만 가구가 많은 게 맞지만은 인구로 봤을 때는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는 20만 명이 많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정답 그래서 3번입니다. 구모 보시겠습니다. 정답률 44%. 뭐 자료 이렇게 나와 있고 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선별적인 65세 이상 노인 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초연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보험 뭐 사회보험인데 뭐 연금급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민연금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죠. 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또는 산업 이제 산재 보상이라고 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다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표를 보시면은 앞에 있는 거는 T년, 뒤에 있는 거는 T 플러스 30년이라고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이미 앞에서 이제 공공부조하고 사회는 정리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사보 이렇게 기입을 해놨고 여기 위에 표를 보시면은 수급자 수라고 돼 있죠. 수급자 수는 그냥 숫자니까 비율이 아니고 숫자니까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남녀 인구는 각각 10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남녀 더하면 2000만 명이 되겠죠. 이런 사실 위주에서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 T년에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낙인은 공공부조죠. 가난을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남성 수급자 수는 여성 수급자 수의 3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T년의 공공부조의 남성 수급자 수는 15만 명, 여성이 45만 명이니까 여성이 남성의 3배가 되겠죠? 앞뒤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니은에 T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의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수혜자 비용 부담이 나올 수가 없겠죠. 수혜자 비용 부담이 나오는 거는 사회보험 또는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는 뭐 지금 공공부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사회보험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이 제도의 수급자 수는 60만 명 증가하였다. 이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회보험 T년에는 60만 플러스 40만 100만이고 T 플러스 30년에는 80만 여기 80만 더하면은 160만 명이니까 60만 명 증가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에 T년의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남성 수급자 비율은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이잖아요. 서로 돕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제도의 수급자니까 남자 여자 수급자 수를 다 더하고 거기에 분모가 그렇게 오는 거고 분자가 남성 수급자가 오면 되겠죠. 그리고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도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의 제도의 수급자 중 역시 남자 여자 더한 게 분모, 그 다음에 분자가 여성 수급자가 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T년에는 남성 여성 더하면은 100 그리고 남성 60 그래서 60%가 되는 거고 T 플러스 30년에는 80 더하기 80 분의 80 50%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리얼을 보시면
T년의 각국 인구 중 사전 예방적, 사전 예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겠죠. 장래,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거니까요. 수급자 비율은 T 플러스 30년의 각국 인구 중, 그러니까 지금 각국 인구 중이 둘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 밑에 각각 남녀가 1000만이니까는 T년이든 T 플러스 30년이든 전체 인구는 2000만이 되겠죠. 거기에서 여기 사전 예방적 성격,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보험, 사후 처방적인 거는 공공부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앞에 T년의 사전 예방적인 거는 2000분의 남자 여자 합치면은 60, 40이니까 100. 그러면은 2000분의 100을 약분하면 20분의 1이에요. 20분의 1은 퍼센티지로 볼 때는 5% 정도 되겠네요. 20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니까 5%. 그런데 T 플러스 30년을 보니까는 2000분의 30 플러스 60이니까 90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약분을 하게 되면은 200분의 9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4.5%가 나오겠네요. 4.5%. 따라서 5%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는 한 50% 이쪽 저쪽 나오게 설계가 되는 거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한 30%대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23학년도 이전 문제는 23학년도 22학년도는 시소 공식이라고 인구수를 구한 다음에 지역의 인구수를 구한 다음에 비율 곱해가지고 해당 수급자 수를 구하는 문제라 24학년도하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 수능 문제 보실까요? 수능 문제 보시면 지금 A는 상호부조, 그러니까는 사회보험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정부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거니까는 공공부조가 되겠죠. A, B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 표를 보시면 여기 밑에 표는 T년의 수급자 비율이네요. 그리고 밑에는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비율이 아니고 T 플러스 30년에서 T년의 수급자 비율을 뺀 거예요. 뺀 거가 A에만 해당되는 거 이렇게, B에만 해당되는 거 이렇게, 중복 수급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앞에 표 지금 다시 띄워 놓은 거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 T년의 수급자 비율이 A, B 정리가 된 건데 A 수급자가 40이니까 여기 전체가 40, B 수급자 전체가 15. 그러니까는 일단 40, 15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복 수급자가 여기 교집합이 8이니까 40, 전체 40에서 요거를 뺀 나머지 여기 날개 부분이 32가 되겠죠. 마찬가지 이게 전체가 15니까 중복 수급자 8에서 얼마를 더해야지 15가 되느냐? 7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T년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T 플러스 30년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A에만이니까 이거 날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개에만 해당하는 거에서 여기 날개에만 해당되는 거를 뺐더니 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34가 나오겠죠. 34에서 32를 빼야 2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B에만 해당되는 요 부분에서 7을 뺐더니 마이너스 3이면 이 자리가 4가 나와야 되겠죠. 4에서 7을 빼야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그리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 작년 수능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틀렸던 학생들의 상당수가 여기도 A와 B의 중복수급자, 여기도 A와 B의 중복수급자 같다라고 착각을 해서 여기를 8로 놓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표 자체가 T 플러스 30년에서 T년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도 T 플러스 30년에서 여기 요 자리에서 요 자리를 뺀 수치가 8이 나왔다는 거니까 요 자리가 16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을 합치면은 50이 되고 얘네 둘을 합치면은 2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50, B는 2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방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했던 거를 다시 위에 띄워놨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조건에서
T년의 전체 인구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전체 인구가 50%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T년을 100명, 여기를 150명 놓쳐도 돼요. 그렇게 많이 푸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반식으로 인구수를 모르니까 X명, 그리고 여기가 50% 증가했으니까는 1.5X명, 이렇게 이제 일반식으로 놨습니다. 선택지 1번 보시겠습니다. T년의 전체 인구 중 부정적 낙인이 공공부조죠.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이죠. 비율이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 수치를 읽으시면 돼요. 중복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공공부조에만 해당되는 비율은 7%, 중복수급자 8%. 이렇게 나와있죠? 틀렸고, 2번에 T 플러스 30년에, 여기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죠. 여기에 수급자 수가 나왔으니까는 전체 인구에서 비율을 곱해야지 수급자 수가 되겠죠. T년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수.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100이라고 두면은 여기 더하면은 47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바깥에 해당하는 부분은 53이 되겠죠. 그 얘기예요. 비수급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인 건데 계산을 해보면 T 플러스 30년에는 1.5X명의 사회보험 적용이 되는 50%를 곱하면은 이게 수급자 수가 나오는 거고 75X가 되겠죠. 여기는 T년에 X명에서 100 중에 여기를 합친 거 47을 뺀 나머지가 비수급자니까는 53이 되겠죠. 그러니까 53X. 75X가 더 큰 거죠. 예.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에 T 플러스 30년에 강제가입 사회보험이네요. 제도에만. 그러니까는 사회보험에만 여기 32가 되겠죠. 34만 여기 날개니까요. 여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 했으니까는 전체 인구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 여기 중복 수급자 비율에다가 다시 인구를 곱하는 건데, 이거를 인구가 어쨌든 같은 T 플러스 30년이니까 그냥 비율만 보셔도 돼요. 어차피 1.5X는 똑같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1.5X 다 곱해야 되는 거죠. 34가 16보다 큰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에 T년의 사전 예방적 역시 사회보험이에요. 제도의 수급자 수는 그러니까 전체 인구 곱하기 비율 하셔야 되고 T 플러스 30년에 사후 처방적 공공부조죠. 여기에 수급자 수의 2배이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T년의 X명이고 여기 40%. 여기 사회보험에만 이렇게 아니고 사회보험이니까 사회보험 전체를 얘기하겠죠. 사회보험 전체. 그러니까 4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공부조는 T 플러스 30년이니까 1.5X 곱하기 공공부조 여기 20. 그러니까 비율이 2배인 거지 인구수까지 곱해가지고 전체 수급자 수를 구하면은 여기는 40X 여기는 30X니까 2배가 안 되는 거죠. 예, 비율이 2배인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A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B 수급자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증가율은요, 기준점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교점 마이너스 기준점, 그게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40X에서 75X로 변한 증가율은 기준점이 40X예요. 그러니까 기준점 40X가 밑에 들어가는 거고 분모로. 그 다음에 비교점이 75X니까 비교점 마이너스 기준점이 40X를 빼면 35X가 나오잖아요. 그게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는 40X 분의 35X인데 XX는 약분되니까 숫자만 남겨놓은 거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티지가 나오겠죠? 87.5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15X에서 30X로 변한 거거든요. 역시 기준점, 비교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 15X에 비교점 마이너스 기준점 변화량이 15X니까 XX는 약분됐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15분의 15는 1이잖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가 더 큰 겁니다. 증가율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대소비교라든지 간단한 계산 문제가 원래는 성불평등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회보장제도로 지금 복지제도 쪽으로 들어와서 내년 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5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육모 구모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성불평등 문제가 여전히 안 나올 수 있고 또 나오더라도 순한 맛 좀 어렵지 않게 정답률이 한 4-50% 정도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는 좀 학습해 놓으시고 다가오는 육모 구모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5 현대사회의 변동 특징 내용을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